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봄이 제철이고요. 또 산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두릅입니다. 올해 벌써 두릅을 드셔보셨나요? 이 두릅을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요. 그 맛이 일품이면서 또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입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름 두릅도 있긴 합니다만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참두릅은요.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또 봄나물 특유의 향이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때쯤이면 부지런히 챙겨 먹어야 하는 별미 중에 별미가 바로 두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릅을요, 이렇게 먹어라 또는 이렇게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많은데요. 두릅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봄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건데 그 정도로는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적당히 먹으면 되지 뭘 가리면서 먹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릅을 한 끼에 뭐 이렇게 한 박스씩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혹시 두릅을 생으로 드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지만요. 혹시 채소라고 생각해서 드셔도 되는 줄 아셨다면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릅의 줄기에는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두릅은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독을 제거한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두릅을 고르실 때는요, 줄기가 연하면서 수분감이 있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고요. 또 연두빛의 어린 새순이 식감도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고 또 새순 끝부분에 잎이 펼쳐지지 않고 오므라든 것이 신선하고 좋은 두릅이라고 합니다. 줄기나 잎부분이 시들거나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고요. 또 가시가 많은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순의 부분과 나무 껍질이 붙어 있는 부분의 길이가 비슷한 것이 좋고요. 또 나무 껍질이 지나치게 마른 것은요, 수확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는 한 12cm에서 15cm 정도인 것이 가장 좋고요. 무게는 한 30에서 40g 정도가 상품이라고 합니다. 두릅을 나물로 먹다 보니까요, 단순 채소로 알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두릅은 나무에서 나는 새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어느 부위에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맛과 품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뭇가지 꼭대기 쪽에서 피는 초순일수록요, 부드럽고 연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초순은 보통 부드럽고 두툼하고 또 두벌순이라든지 엽순일수록 가느다랗고 가시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모두 다 이렇게 살짝 데쳐서 숙회로 먹을 수는 있지만요. 길게 자란 것들은 장아찌로 담가서 드시면 좋습니다. 두릅은요. 재배된 두릅도 있고요. 또 야생 두릅도 있는데요. 야생 두릅의 경우가 향과 맛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을 손질할 때는요. 두릅의 밑동 부분만 잘라내고요. 나무 껍질이 붙어 있다면 모두 제거하신 후에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섭취 전에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찬물로 헹궈 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쓴맛이나 떫은 맛을 제거하고 싶으시다면요. 데친 상태로 물에 좀 더 오래 담가 두시게 되면요. 쓴맛과 떫은 맛이 빠지게 됩니다. 두릅은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고 또 맛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구입하시면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고 맛있게 두릅을 데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냄비에 두릅을 이렇게 세웠을 때 3분의 1 정도가 잠길 정도의 물을 받아가지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이 끓게 되면요. 소금 반 큰술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 소금이 들어가면 파릇파릇한 색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면 두릅의 밑부분을 먼저 이렇게 세워서 넣고 한 20초 정도 데쳐줍니다. 자, 이렇게 두릅의 밑동이 부분을 먼저 넣는 이유는요. 밑동이가 두꺼워서 잘 익지 않기 때문에 밑동이를 먼저 익히는 것입니다. 밑동이 조금 익었다 싶을 때는요. 나머지 부분을 마저 넣어서 1분 정도 더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친 두릅은요. 차가운 물에 깨끗하게 헹궈 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물기를 짜주시면 좋은데요. 데친 뒤에 바로 건져서 차가운 물에 넣어서 열기를 빼야만이 식감뿐만 아니라 색감도 살아나기 때문에 꼭 찬물로 헹궈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차가울수록 좋고요. 얼음물이면 더 좋습니다.
두릅을 드실 때 대부분 초장에 찍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간장 겨자 소스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두릅의 색다른 맛을 느끼시게 되는데요. 겨자의 경우 두릅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요. 또 겨자 향이 은은히 퍼지면서 색다른 두릅의 맛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두릅 안에는 인삼의 대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피로를 회복해서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포닌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요.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릅의 사포닌 성분은요,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릅에는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요, 탈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두릅의 특유의 향이 심신을 안정시켜 가지고요,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릅에는 사포닌 성분뿐만 아니라 퀘르세틴과 캠페롤 등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이 매우 강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캠페롤의 경우에는요, UN 연구팀에 의해서 항염증 효과가 밝혀져 가지고요, 국제 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실리기도 했을 정도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두릅은 100g당 20kcal로리로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거나 운동을 평소에 잘 하지 않아서요,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겠죠.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두릅의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의 경우에는요, 냉이에 비해서 1.5배, 달래에 비해서 3.5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릅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또 있는데요. 두릅은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에는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요, 통풍을 악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의 대사 물질인 퓨린은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지만 두릅과 더불어서요, 아스파라거스와 시금치에도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통풍 환자들은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재범 교수님은요, 통풍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두릅은 가급적이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릅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릅에 함유된 비타민 K는요, 두부의 풍부한 칼슘을 뼈에 잘 흡수시켜 주도록 도와주고요. 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두릅과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은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와 두릅을 함께 먹게 되면요, 맛은 물론이고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데요. 두부와 마찬가지로 소고기의 지방은 두릅의 비타민 K의 흡수를 돕고요. 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릅 소고기 마리는요,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될 수 있죠. 두릅은요, 마늘과 함께 이렇게 볶아서 드시게 되면요, 노화 방지에 탁월한 항산화 물질도 더 많아진다라고 하니까 마늘과 볶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등어와 꽁치와 같이 등푸른 생선이나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의 경우에는요, 퓨린의 함량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두릅과 같이 드시는 것은 꼭 통풍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봄 산채의 제왕 두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